안녕하십니까. 동아시TV 신상TV의 신상철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제재 및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과 한국이 정치 경제적인 비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해서 TV를 방송을 합니다. 저는 일본의 경제 제재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러한 비용의 감당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제적인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거대하게 발생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감당해야 될 경제적인 비용은 상당히 엄청납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어리석은 위정자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대륙적으로 크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사고를 해나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급해야 되는 경제적인 비용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비용은 10조 이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쓸데없이 투자되는 돈은 아니지만 극히 당장 필요치 않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세태를 낳은 것이 현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자초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정부에서 발표하다시피 반도체 소재 및 공작 기기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금으로 인해서 한 1조 이상이 책정이 돼 가고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미군 지원금 자체가 6조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 위축에 대한 비용 부담 자체는 한 3조에서 그 이상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인내의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고 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정자인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의 자존심과 그러한 아집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투자되는 비용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위정자들의 이러한 정권 선택의 결과가 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서는 그만큼 경제적 비용이 안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이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비용이 지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베 정부의 결정 자체가 상당히 오만과 아집, 그리고 상대를 깔보는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 산업 자체는 거의 이제는 폭망 상태로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경제 제재라는 것은 대부분이 수입을 해주는 나라에서 수입을 다른 나라로 변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변경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경제적인 제재의 일환인데,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한다고 판단을 하고, 일본 이외에서는 자재 조달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로써 종말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물론이고 SK 하이닉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제조, 제품 제조업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상당히 꺼려할 것이며 앞으로는 진행이 힘들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서, 또 경제학자들의 판단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피해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왜 한국의 국민과 일본 국민들이 왜 어리석은 위정자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볼모입니까? 국민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어리석은 위종자들로 인해서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이러한 시기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 세계에서 한 나라에서 일반 소재와 제품을 같이 만드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소재가 특화되어 있다면 한 나라에서는 제품 생산이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분업적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는 협력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부러워하는 그러한 경제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아베 정부의 판단과 아베 수상이 어리석고 또 자기의 컴플렉스를 발산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아집과 그러한 것을 요시다 쇼인이라는 정한론을 시조한 그러한 사상가에 젖어든 아베 심지가 그 대상을 한국을 삼아서 이렇게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 환경도 그렇고 정치적 환경도 상당히 어리석은 때에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은 이 하나의 사실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서 사라지는 대형 국가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상적인 단결, 그리고 애국심, 그리고 불의와 싸우는 그러한 기질적인 성향 자체가 우리나라를 받쳐주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이러한 도전 자체는 앞으로 1, 2년 내에 해결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혼자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해결을 못하면 중국, 인도,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호주, 대만 이러한 모든 나라를 동원을 해서라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나라들이 대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접근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틀림없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공포심과 또 경제적인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아깝고 시기적으로도 아깝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의 위정자를 잘못 뽑는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자체는 하나시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위기의 상태를 견디고 지나면 또다시 어리석은 위정자를 또 뽑아야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 국민이 되지 말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초보 운전자가 트레일러 운전을 하는 꼴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연 어느 나라와 우리나라가 유대관계를 깊게 해서 발전시킬 것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인 그러한 위정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틀림없이 현재의 위기는 극복되리라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닥친 근원을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위기가 닥치는 그러한 위정자를 뽑지 않고 정말 국민과 세계를 위한 그러한 정치인을 뽑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동네아저씨TV 신상TV의 신상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다른 좋은 테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